오늘 아주 귀중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의 한현일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이사님 셀레나 이민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셀레나 이민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사님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의 함현일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시비타스에는 2013년에 조인했고요. 벌써 올해가 사실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비타스에서는 마켓 디벨롭먼트라든지 투자자 관리, 투자팀 이제 골고루 경험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주로 EB5 투자자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분들 아니면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분들의 미국 투자를 돕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건설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시비타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두루 아울러서 전문가셔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누기 매우 긴장이 됩니다. 아닙니다.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에서 이제 10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회사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은요, 미국의 부동산 자산 운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금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 SEC에 등록된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이고요. 네. 여러 미국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2009년에 설립이 되어서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1.9 빌리언, 19억 불, 한 20억 불의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EB5 투자는 한 7억 불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EB5 투자를 7억 불 정도 하시는 동안에 원금 상환이 일어난 경우도 있나요? 원금 있습니까? 상환은 꽤 많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뭐 정확한 액수를 저희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7억 불 중에 절반 이상은 원금 상환이 벌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B5 인더스트리에서 SEC에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도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일 거고요. 이제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나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비타스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과도 많이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비타스에 2013년에 조인을 해서요. 저희 회사는 EB5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일반 투자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저희가 한국하고 첫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뉴욕과 달라스 지역의 오피스라든지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투자자하고 미국 투자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했던 대출 중에 가장 큰 선순위 대출, 규모로 가장 큰 선순위 대출도 저희가 한국 기관들하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 기관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선순위 대출을 어레인지 해주신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이제 한국 기관들이 잘 이제 접속할 수 없는 오프마켓 딜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한국 투자자들한테 맞는 딜을 찾아서요, 소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딜 클로징까지 모든 걸 좀 도와드립니다. 딜 클로징 이후에는 자산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해서 이제 엑시까지 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자산 관리라 하시면 부동산 매니지먼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자산 프로퍼리 매니지먼트하고 네. 자산 관리가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한국에서 투자한 것들이 제대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지 뭐 펀드 리포트라는 것도 뭐 쓰고요. 그다음에 네. 파이낸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는 또 매각하실 때도 관리를 네, 해주신다. 매각할 때도 매각 전 과정을 네. 저희 회사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었죠. 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TEA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TEA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고실업 지역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TEA 지역도 도시 지역, 얼번 TEA가 있고 네. 또 교외 지역 TEA가 있는데 네. 교외 지역 TEA가 무슨 그 EB5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있는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선은 TA라고 하면 이제 실업률이 미국 평균 한 150% 이상이 돼야 80만 불의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TA 지역이 아니면 105만 불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또 여기에서 하나 생긴 게 이제 룰러 지역에 투자를 하면 네. 교외 지역이라고 이제 쉽게 한국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외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 그 센서스 조사,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구가 2만 명 이하여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EB5 투자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도심 지역에 투자가 이제 활성화된 지역보다는 이제 투자가 좀 되기 어려운 그런 교외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좀 더 베니핏을 주면서 네. 좀 혜택을 주면서 좀 투자를 이끄는 겁니다. 교외 지역이 되려면 인구 2만 명 이하여야 되는데 네. 이제 베니핏으로 하면 이제 priority processing이라고 해서 우선 처리. 네. 그래서 526이 일반 이제 도심 지역의 TA보다는 좀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5에 할당된 비자의 20%가 네. 이제 교외 지역으로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투자자분들은 네. 이제 비자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20%가 할당이 된다는 굉장히 큰 베니핏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투자자분들은 이제 교외 지역 TA 프로젝트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 교외 지역 TA 경우는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아요. 티오가.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이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중국, 네. 그 다음에 인도? 이제 베트남, 인도, 네. 이제 한국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인도와 중국에서 네. 교외 지역 TA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찾다 보니까 네. 더 인기가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루럴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2만 명 이하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2만 명 이하 그런 데 갔는데 진짜 네. 조그만 네, 맞습니다. 미시시피 사람도 타운으로 없고. 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그 조그만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거는 좋은데 네.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에 시골 지역에 실업자도 많다는데 네.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생각하고 투자를 진행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EB5 투자를 고를 때 EB5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투자여도 저희 생각에 인베스트먼트 커미티를 통과하는 모든 심사의 조건들이 맞았을 때 투자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도심 지역이 아닌 교외 지역의 TA라고 한다 그러면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요. 네, 여러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왔을 때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시장이 없으면 네네. 사실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시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살지 않지만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교외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살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는데 네. 사실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지역인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네. 아니면 특별한 자산에 대해서 네. 수요가 높은 지역인지를 판단한 후에 보시면 매력적인 프로젝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시가 작아서 사람이 많이 안 살 수도 있지만 각 가구당 가지고 있는 땅이 넓어서 인구 밀도가 낮을 수도 있겠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인구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살고 싶은데 네. 땅값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네.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아서 좀 부자분들이나 네. 이제 일부 분들만 이제 그런 쪽에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라든지 네. 이런 특정 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높으면 네. 네,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이 전문 투자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루럴 TA니까 저희가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이자면 네. 프로젝트를 보실 때는 네. 한번 이 수요도 보셔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투자 회사들은 가정을 하거든요. 네.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임대료라든지 네.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살 거라든지 이런 네. 가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그 가정이 정말 이성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정인지도 사실 따져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실 때 전문인과 상담을 하시면서 그분의 설명이 어떤 데이터에 기반을 두었는지 잘 설명을 들으시면 투자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훨씬 하실 수 있을 좋겠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비타스 캐피털은 리저널 센터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역할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저희가 미국 전역에 한 9개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아, 예. 이제 그거는 EB5를 위한 거고 일반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렇게 다 해온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받은 투자 자금을 또 EB5 프로젝트로서 심사를 하시게 될 네, 때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투자 상품을 보실 때하고는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회사의 역할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래서 많은 개발 회사, 이제 미국에서는 스판서라고 얘기를 하죠. 스판서에서 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뭐 에코티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딜들이 저희 회사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선택받아서 저희가 직접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퍼센트주를 따지면 굉장히 낮을 겁니다. 뭐 1%, 2% 이런 딜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그렇죠. 중에 정말 제일 좋은 거 2, 3%만 골라서 1년에 사실은 100여 건의 투자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요. 네. 그 중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두세 건, 세네 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렉해서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비타스에 조인했을 때 네.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고르냐. 저도 부동산을 공부는 하긴 했지만 네. 실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댄 힐리라고 저희 CEO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딜을 처음 개발회사한테 받았을 때 네. 무엇을 제일 먼저 보냐?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답이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그 사람을 먼저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딜을 누가 보냈는지를 먼저 본대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되는 회사인지, 네. 그 다음에 이 평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진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또 돼도 또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진행을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 사람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 투자도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참 의외의 답을 들었는데 정말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자한테 좀 적용을 하자 그러면 정말 뭐 시장에 많은 뭐 투자 건들도 있고 진행을 한다지만 이 프로젝트를 누가 자기한테 보여줬는지 아니면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일기장에 쓰여야 될 위대한 말씀 한마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먼저 본 후에 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는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모든 기준을 적용을 한 후에 네. 정말 맞는 프로젝트다. 그다음 시장이 많이 빨리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만장일치가 돼야만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네, 맞습니다. 거치시네요. 그래서 몇 번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라고 하죠. Q&A를 거치고 네. 그다음에 거기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위원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프로젝트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프로젝트를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장일치가 될 때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커미티에는 몇 분이나 보통 참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한 저희 CEO하고 CIO, COO, 투자팀의 매니징 디렉터 해서 한 5분 정도,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가 커미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신라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가 안 되면 네, 안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저는 그게 사실은 자랑거리입니다. 뭐 CEO가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되었을 때만 투자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EB5 프로젝트를 선정하실 때와 일반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더 어디셔널리 고려하시는 게 있으시다든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냐 없냐는 네.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바라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바라보지만 네. EB5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EB5 투자는 수익성보다는 사실은 원금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영주권을 정말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가 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프로젝트인지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싶어도 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제한이 돼 있다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현일 이사님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에서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6월 24일에 저희가 세미나를 셀레나 이민에서 개최하는데 네. 우리 이사님 함께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사님 또 다시 뵙고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